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지만 그래서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제도들에 대해 가장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지식 채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 한 장이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달 당연하게 내던 6만 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19만 원이 되어 날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할까요?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폭탄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결혼 혹은 독립, 축복하고 응원해야 할 그 일이 어째서 부모님에게는 매달 수십만 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런 부당한 상황에 내몰려야 하는지 오늘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건강보험 제도에 숨겨진 함정과 그 명쾌한 해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영숙 어르신의 사연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어르신은 막내딸을 시집 보내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분가했으니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다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하셨죠. 당연한 절차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분리 신고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어르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매달 5만 2천 원이 찍혀 나오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무려 18만 4천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3배가 넘게 뛰어오른 금액에 놀란 어르신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내 소득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3배 넘게 오른 거요? 수학이 넘어 직원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세대 분리를 하면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셨고 그동안 받지 않으신 건강검진 때문에 할인 혜택도 제외되어 보험료가 산정된 겁니다. 어르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애가 결혼해서 나간 게 내 잘못이란 말이요? 그리고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갈 만큼 건강한데 멀쩡한 사람을 왜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요? 하지만 제도는 냉정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자식들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싶어 어르신은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93만 원을 받아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18만 원이 넘는 보험료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생활비는 75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날 이후 어르신은 반찬 가짓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이 제도에 대해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정호 어르신은 37년간 진친 간간하게 일한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이제는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새 차를 뽑았다며 기존에 타던 2019년식 그랜저 2200 큐빅센티미터 차량을 아버지께 선물했습니다. 마침 어르신이 타던 1500 큐빅센티미터 소나타가 낡고 고장이 잦아 폐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기특해 어르신은 고맙게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월 6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차는 똑같이 한 대인데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의아해 공단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기존에 타시던 차량은 1600큐빅센티미터 이하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새로 받으신 그랜저는 2200큐빅센티미터라 재산으로 포함되어 보험료가 가산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아니, 그럼 아들이 효도한다고 준 차를 다시 팔라는 말이요? 이 차로는 한 달에 2~3번 장 보러 갈 때 말고는 쓰지도 않소. 기름값 아끼려고 거의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담당자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어르신, 차량의 사용 빈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의가 어르신 앞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차고에 세워만 두셔도 내셔야 합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고민 끝에 그 차의 명의를 다시 아들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효도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송명자 어르신의 경우는 더합니다. 어르신은 15년 전 남편과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 30평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장만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수많은 추억을 쌓으며 살아오셨죠. 최근 몇 년 사이 동네 집값이 크게 올라 어르신의 아파트도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내 집의 가치가 올랐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작년보다 월 42,000원이나 더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오르는 이유를 묻자 공단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댁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함께 인상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만 있는데 왜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까? 그럼 집값 떨어지면 보험료도 깎아줍니까? 담당자는 그건 시가 하락폭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칼같이 보험료를 올리면서 떨어질 때는 경우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평생 살아야 할 집, 팔 수도 없는 그 집이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뜯어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즉 소득에만 비례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아도 고급 외제차를 몇 대씩 굴려도 월급이 같다면 보험료는 같습니다. 심지어 그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부모님이나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순간 우리는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집, 땅, 자동차,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모든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세만 내는 사람이고 지역 가입자는 종합재산세를 내는 사람인 셈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직장보험 아래에서 편안히 계시던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으로 세대 분리가 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 5만 원 내던 보험료가 20만 원으로 뛰는 것은 바로 이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기존에 받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벌금처럼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정보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잠시 멈추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처럼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억울한 지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당한 보험료 폭탄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절약했습니다. 제가 7가지 비법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건강검진부터 받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을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미뤄오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집 근처 검진 가능 병원을 문의하고 예약하십시오.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만 지키시면 됩니다. 1년에 45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십시오. 작년까지 농사를 짓다가 올해부터 그만두셨거나 하시던 일을 쉬게 되셨다면 반드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공단은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소득 변화를 즉각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즉시 재산정해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과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십시오. 특히 1600큐빅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입니다. 거의 운행하지 않는 차가 있다면 과감히 처분하거나 운전하는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고에 세워만 둔 차 때문에 매달 수만 원의 생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단,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보험료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재산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만약 자녀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면 세대 제압가를 신청하십시오. 이혼이나 다른 사정으로 자녀와 다시 함께 살게 될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세대를 합치면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월 18만 원을 내던 보험료가 다시 0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섯째, 퇴직 후라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퇴직 후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폭등했다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7번째, 당장 보험료 납부가 버겁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십시오. 이것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에 내야 할 목돈의 부담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기만 할 뿐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고 공부하고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절약하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정보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러려고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냈나 싶어 억울해 죽겠던 박영숙 어르신의 눈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과 미래의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난 후 지금 바로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가장 최근에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금액. 둘째, 내가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날짜. 셋째, 나의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는지 여부. 이 3가지만 확인하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15771-000번으로 전화 한 통을 거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당신의 가게에 매달 수십만 원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지만 그래서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제도들에 대해 가장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지식 채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 한 장이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달 당연하게 내던 6만 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19만 원이 되어 날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할까요?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폭탄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결혼 혹은 독립, 축복하고 응원해야 할 그 일이 어째서 부모님에게는 매달 수십만 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런 부당한 상황에 내몰려야 하는지 오늘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건강보험 제도에 숨겨진 함정과 그 명쾌한 해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영숙 어르신의 사연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어르신은 막내딸을 시집 보내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분가했으니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다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하셨죠. 당연한 절차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분리 신고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어르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매달 5만 2천 원이 찍혀 나오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무려 18만 4천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3배가 넘게 뛰어오른 금액에 놀란 어르신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내 소득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3배 넘게 오른 거요? 수학이 넘어 직원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세대 분리를 하면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셨고 그동안 받지 않으신 건강검진 때문에 할인 혜택도 제외되어 보험료가 산정된 겁니다. 어르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애가 결혼해서 나간 게 내 잘못이란 말이요? 그리고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갈 만큼 건강한데 멀쩡한 사람을 왜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요? 하지만 제도는 냉정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자식들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싶어 어르신은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93만 원을 받아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18만 원이 넘는 보험료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생활비는 75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날 이후 어르신은 반찬 가짓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이 제도에 대해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정호 어르신은 37년간 진친 간간하게 일한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이제는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새 차를 뽑았다며 기존에 타던 2019년식 그랜저 2200 큐빅센티미터 차량을 아버지께 선물했습니다. 마침 어르신이 타던 1500 큐빅센티미터 소나타가 낡고 고장이 잦아 폐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기특해 어르신은 고맙게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월 6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차는 똑같이 한 대인데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의아해 공단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기존에 타시던 차량은 1600 큐빅센티미터 이하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새로 받으신 그랜저는 2200 큐빅센티미터라 재산으로 포함되어 보험료가 가산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아니, 그럼 아들이 효도한다고 준 차를 다시 팔라는 말이요? 이 차로는 한 달에 2-3번 장 보러 갈 때 말고는 쓰지도 않소. 기름값 아끼려고 거의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담당자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어르신, 차량의 사용 빈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의가 어르신 앞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차고에 세워만 두셔도 내셔야 합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고민 끝에 그 차의 명의를 다시 아들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효도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송명자 어르신의 경우는 더합니다. 어르신은 15년 전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의 대출까지 받아 30평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장만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수많은 추억을 쌓으며 살아오셨죠. 최근 몇 년 사이 동네 집값이 크게 올라 어르신의 아파트도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내 집의 가치가 올랐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작년보다 월 4만 2천 원이나 더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오르는 이유를 묻자 공단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댁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함께 인상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만 있는데 왜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까? 그럼 집값 떨어지면 보험료도 깎아줍니까? 담당자는 그건 시가 하락폭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칼같이 보험료를 올리면서 떨어질 때는 경우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평생 살아야 할 집, 팔 수도 없는 그 집이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뜯어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즉 소득에만 비례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아도 고급 외제차를 몇 대씩 굴려도 월급이 같다면 보험료는 같습니다. 심지어 그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부모님이나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순간 우리는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집, 땅, 자동차,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모든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세만 내는 사람이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재산세를 내는 사람인 셈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직장보험 아래에서 편안히 계시던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으로 세대 분리가 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 5만 원 내던 보험료가 20만 원으로 뛰는 것은 바로 이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기존에 받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벌금처럼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정보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잠시 멈추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처럼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억울한 지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당한 보험료 폭탄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절약했습니다. 제가 7가지 비법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건강검진부터 받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을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미뤄오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집 근처 검진 가능 병원을 문의하고 예약하십시오.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만 지키시면 됩니다. 1년에 45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십시오. 작년까지 농사를 짓다가 올해부터 그만두셨거나 하시던 일을 쉬게 되셨다면 반드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공단은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소득 변화를 즉각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즉시 재산정해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과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십시오. 특히 1600큐빅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입니다. 거에 운행하지 않는 차가 있다면 과감히 처분하거나 운전하는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고에 세워만 둔 차 때문에 매달 수만 원의 생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단,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보험료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재산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만약 자녀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면 세대 제압가를 신청하십시오. 이혼이나 다른 사정으로 자녀와 다시 함께 살게 될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세대를 합치면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월 18만 원을 내던 보험료가 다시 0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섯째, 퇴직 후라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퇴직 후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폭등했다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7번째, 당장 보험료 납부가 버겁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십시오. 이것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에 내야 할 목돈의 부담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기만 할 뿐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고 공부하고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절약하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정보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러려고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냈나 싶어 억울해 죽겠던 박영숙 어르신의 눈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과 미래의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난 후 지금 바로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가장 최근에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금액. 둘째, 내가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날짜. 셋째, 나의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는지 여부. 이 3가지만 확인하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15771-000번으로 전화 한 통을 거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당신의 가게에 매달 수십만 원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지만 그래서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제도들에 대해 가장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지식 채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 한 장이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달 당연하게 내던 6만 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19만 원이 되어 날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할까요?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폭탄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결혼 혹은 독립, 축복하고 응원해야 할 그 일이 어째서 부모님에게는 매달 수십만 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런 부당한 상황에 내몰려야 하는지 오늘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건강보험 제도에 숨겨진 함정과 그 명쾌한 해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영숙 어르신의 사연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어르신은 막내딸을 시집 보내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분가했으니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다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하셨죠. 당연한 절차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분리 신고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어르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매달 5만 2천 원이 찍혀 나오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무려 18만 4천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3배가 넘게 뛰어오른 금액에 놀란 어르신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내 소득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3배 넘게 오른 거요? 수학이 넘어 직원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세대 분리를 하면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셨고 그동안 받지 않으신 건강검진 때문에
할인 혜택도 제외되어 보험료가 산정된 겁니다. 어르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애가 결혼해서 나간 게 내 잘못이란 말이요? 그리고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갈 만큼 건강한데 멀쩡한 사람을 왜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요? 하지만 제도는 냉정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자식들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싶어 어르신은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93만 원을 받아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18만 원이 넘는 보험료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생활비는 75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날 이후 어르신은 반찬 가짓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이 제도에 대해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정호 어르신은 37년간 진친 간간하게 일한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이제는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새 차를 뽑았다며 기존에 타던 2019년식 그랜저 2200 큐빅센티미터 차량을 아버지께 선물했습니다. 마침 어르신이 타던 1500 큐빅센티미터 소나타가 낡고 고장이 잦아 폐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기특해 어르신은 고맙게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월 6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차는 똑같이 한 대인데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의아해 공단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기존에 타시던 차량은 1600 큐빅센티미터 이하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새로 받으신 그랜저는 2200 큐빅센티미터라 재산으로 포함되어 보험료가 가산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아니, 그럼 아들이 효도한다고 준 차를 다시 팔라는 말이요? 이 차로는 한 달에 2-3번 장 보러 갈 때 말고는 쓰지도 않소. 기름값 아끼려고 거의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담당자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어르신, 차량의 사용 빈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의가 어르신 앞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차고에 세워만 두셔도 내셔야 합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고민 끝에 그 차의 명의를 다시 아들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효도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송명자 어르신의 경우는 더합니다. 어르신은 15년 전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의 대출까지 받아 30평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장만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수많은 추억을 쌓으며 살아오셨죠. 최근 몇 년 사이 동네 집값이 크게 올라 어르신의 아파트도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내 집의 가치가 올랐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작년보다 월 4만 2천 원이나 더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오르는 이유를 묻자 공단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댁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함께 인상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만 있는데 왜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까? 그럼 집값 떨어지면 보험료도 깎아줍니까? 담당자는 그건 시가 하락폭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칼같이 보험료를 올리면서 떨어질 때는 경우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평생 살아야 할 집, 팔 수도 없는 그 집이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뜯어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즉 소득에만 비례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아도 고급 외제차를 몇 대씩 굴려도 월급이 같다면 보험료는 같습니다. 심지어 그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부모님이나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순간 우리는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집, 땅, 자동차,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모든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세만 내는 사람이고 지역 가입자는 종합재산세를 내는 사람인 셈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직장보험 아래에서 편안히 계시던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으로 세대 분리가 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 5만 원 내던 보험료가 20만 원으로 뛰는 것은 바로 이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기존에 받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벌금처럼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정보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잠시 멈추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처럼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억울한 지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당한 보험료 폭탄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절약했습니다. 제가 7가지 비법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건강검진부터 받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을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미뤄오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집 근처 검진 가능 병원을 문의하고 예약하십시오.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만 지키시면 됩니다. 1년에 45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십시오. 작년까지 농사를 짓다가 올해부터 그만두셨거나 하시던 일을 쉬게 되셨다면 반드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공단은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소득 변화를 즉각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즉시 재산정해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과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십시오. 특히 1600큐빅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입니다. 거의 운행하지 않는 차가 있다면 과감히 처분하거나 운전하는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고에 세워만 둔 차 때문에 매달 수만 원의 생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단,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보험료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재산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만약 자녀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면 세대 제압가를 신청하십시오. 이혼이나 다른 사정으로 자녀와 다시 함께 살게 될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세대를 합치면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월 18만 원을 내던 보험료가 다시 0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섯째, 퇴직 후라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퇴직 후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폭등했다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7번째, 당장 보험료 납부가 버겁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십시오. 이것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에 내야 할 목돈의 부담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기만 할 뿐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고 공부하고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절약하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정보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러려고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냈나 싶어 억울해 죽겠던 박영숙 어르신의 눈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과 미래의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난 후 지금 바로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가장 최근에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금액. 둘째, 내가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날짜. 셋째, 나의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는지 여부. 이 3가지만 확인하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15771-000번으로 전화 한 통을 거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당신의 가게에 매달 수십만 원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지만 그래서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제도들에 대해 가장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지식 채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 한 장이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달 당연하게 내던 6만 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19만 원이 되어 날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할까요?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폭탄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결혼 혹은 독립, 축복하고 응원해야 할 그 일이 어째서 부모님에게는 매달 수십만 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런 부당한 상황에 내몰려야 하는지 오늘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건강보험 제도에 숨겨진 함정과 그 명쾌한 해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영숙 어르신의 사연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어르신은 막내딸을 시집 보내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분가했으니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다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하셨죠. 당연한 절차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분리 신고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어르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매달 5만 2천 원이 찍혀 나오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무려 18만 4천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3배가 넘게 뛰어오른 금액에 놀란 어르신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내 소득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3배 넘게 오른 거요? 수학이 넘어 직원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세대 분리를 하면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셨고 그동안 받지 않으신 건강검진 때문에 할인 혜택도 제외되어 보험료가 산정된 겁니다. 어르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애가 결혼해서 나간 게 내 잘못이란 말이요? 그리고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갈 만큼 건강한데 멀쩡한 사람을 왜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요? 하지만 제도는 냉정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자식들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싶어 어르신은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93만 원을 받아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18만 원이 넘는 보험료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생활비는 75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날 이후 어르신은 반찬 가짓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이 제도에 대해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정호 어르신은 37년간 진친 간간하게 일한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이제는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새 차를 뽑았다며 기존에 타던 2019년식 그랜저 2200큐빅센티미터 차량을 아버지께 선물했습니다. 마침 어르신이 타던 1500큐빅센티미터 소나타가 낡고 고장이 잦아 폐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기특해 어르신은 고맙게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월 6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차는 똑같이 한 대인데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의아해 공단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기존에 타시던 차량은 1600큐빅센티미터 이하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새로 받으신 그랜저는 2200큐빅센티미터라 재산으로 포함되어 보험료가 가산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아니, 그럼 아들이 효도한다고 준 차를 다시 팔라는 말이요? 이 차로는 한 달에 2-3번 장 보러 갈 때 말고는 쓰지도 않소. 기름값 아끼려고 거의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담당자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어르신, 차량의 사용 빈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의가 어르신 앞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차고에 세워만 두셔도 내셔야 합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고민 끝에 그 차의 명의를 다시 아들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효도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송명자 어르신의 경우는 더합니다. 어르신은 15년 전 남편과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 30평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장만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수많은 추억을 쌓으며 살아오셨죠. 최근 몇 년 사이 동네 집값이 크게 올라 어르신의 아파트도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내 집의 가치가 올랐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작년보다 월 42,000원이나 더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오르는 이유를 묻자 공단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르신댁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함께 인상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만 있는데 왜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까? 그럼 집값 떨어지면 보험료도 깎아줍니까? 담당자는 그건 시가 하락폭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칼같이 보험료를 올리면서 떨어질 때는 경우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평생 살아야 할 집, 팔 수도 없는 그 집이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뜯어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즉 소득에만 비례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아도 고급 외제차를 몇 대씩 굴려도 월급이 같다면 보험료는 같습니다. 심지어 그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부모님이나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순간 우리는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집, 땅, 자동차,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모든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세만 내는 사람이고 지역 가입자는 종합재산세를 내는 사람인 셈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직장보험 아래에서 편안히 계시던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으로 세대 분리가 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 5만원 내던 보험료가 20만원으로 뛰는 것은 바로 이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기존에 받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벌금처럼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정보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잠시 멈추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처럼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억울한 지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당한 보험료 폭탄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절약했습니다. 제가 7가지 비법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건강검진부터 받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을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미뤄오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집 근처 검진 가능 병원을 문의하고 예약하십시오.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만 지키시면 됩니다.
1년에 45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십시오. 작년까지 농사를